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자리로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하고 아주 좋습니다. 책도 꺼내가지고 이것저것 뒤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명언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남긴 아주 촌철살인 또는 촌철활인, 촌철살인은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니까 아주 핵심을 찌른다는 의미인데, 촌철활인이란 말을 제가 쓰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나게 한다. 인생을 아주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만든다. 또는 주변을 밝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는 촌철활인이죠. 몇 년 전에 이 은행가 출신인 정현수 선생께서, 아주 이분이 독서인이신데 그동안 읽은 많은 책에서 명언들을 뽑아내 가지고 명언 속 명언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명언 속 명언입니다. 이 책을 제가 편집하면서 감탄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 책 부제는 5,000권의 독서와 66년의 일기 속에서 뽑아낸 삶의 활력과 향기를 주는 촌철활인의 말들, 정현수 명언 속 명언, 이런 책입니다. 여기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명언을 뽑아서 책 뒤에 표사라고 그럽니다만 거기 해야 될 텐데 하다가 뽑은 말이 이겁니다. 노인이 쓰러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여몽이라는 분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쓰러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저도 어느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인이 굉장한 존재죠. 70년, 80년, 90년 살면서 그 몸과 머리에, 가슴에 새겨진 그 인생의 연륜, 수많은 체험, 희로애락, 그것이 굉장한 정보죠, 정보. 그런 사람이 하나 돌아가시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은 꼭 자서전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고록을 쓰시라고. 한국에서 지금 연세 7, 80, 90 되신 분들은 다 대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가 해피엔딩입니다. 역전승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뭐 프린트를 하든지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선물로도 주어야 한다. 회고록 쓰기 운동을 저는 제창하는 바입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세대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10년, 20년, 아니 몇백 년 뒤를 위해서 오늘의 이 시대를 정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고 갔다는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살고 갔다는 게 물론 남아야죠. 비디오로 남든지 사진으로 남든지 무엇보다도 활자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 남는 것은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현수 선생은 5,000권의 독서에서 뽑은 최고의 명언을 기록으로, 이분의 기록을 남기셨는데, 노인이 쓰러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노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매일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 이 말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매일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 태평성대가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면 사막이 됩니다. 매일 날씨가 좋으면 안 되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해야 거기에서 생물이 자랍니다. 책을 2권 읽은 사람이 책을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 링컨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된다. 오늘 한국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는다. 겁쟁이는 죽기 전에 겁을 내는 바람에 여러 번 죽는답니다. 마크 트웨이는 나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 타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다가 아까운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나이가 평균 수명을 넘기면은 공직을 맡지 마라. 근데 요새 한국의 평균 수명이 너무 높습니다. 80세 넘었습니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 떨릴 때 해서는 안 된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해밍웨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비슷한 말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니체가 쓴 책의 서문에 나옵니다. 초인은 뭐냐? 썩은 강물을 들이마셔서 바다를 만들어내는데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살이는 한 달이 얼마나 긴지 모른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명예도 돈도 사람들이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87년을 살아오면서 겨우 깨달은 철학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멋있게 살아라. 작가 한운사 씨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끝에 이 속담을, 한국의 속담을 모아놓은 게 아주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유머 감각이 얼마나 짓궂으면서도 재치가 있는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아마 영국 사람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앞섭니다. 간다 간다 하면서 아이 셋 낳고 간다. 개 못된 것은 들어가서 짖는다. 바깥에서 짖어야 될 텐데. 거북 등에서 털 깎는다. 거지가 도성지를 불상타한다. 고향 자랑은 아무리 해도 욕하지 않는다. 꽃을 탐내는 나비가 거미줄에 죽는다. 과거를 안 해볼 바에야 시관이 개떡 같다. 시관은 시험 감독관입니다. 국에 된 사람은 냉수도 불고 먹는다.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물코가 3천이면 걸릴 날이 있다. 뭐든지 세밀하게 하면서 열심히 해놓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 안 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 내 말은 남이 하고 남의 말은 내가 한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치고 자기 잘 되는 꼴 보여준 적이 없다. 내 배 부르니 평안감사가 조카 같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자기 코는 보이지 않는다. 자기 약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딸 나이는 귀하게 키우고 아들 나이는 천하게 키워라. 고생을 시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동생 줄 것은 없어도 도둑 줄 것은 있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 난다.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야 해야 힘을 합쳐야 된다는 뜻이죠. 못난 여자 거울만 나무란다. 보기 싫은 처도 빈방보다는 낫다.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가 된다. 부부는 평생 지팡이다. 부부는 평생 지팡이다. 그렇죠? 평생 지팡이입니다.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새도 없다. 부지런하면 건강도 좋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하면은 앓는 병도 낫는다. 사람과 사는 멀리서 보는 게 낫다. 아들 셋을 키우다 보면 벙어리도 입 터진다. 아들 셋을 키우면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함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애들은 자고 나면 예쁜 짓을 하고 늙은이는 자고 나면 미운 짓을 한다. 이거는 노인 폄하입니다. 양반은 추워도 떨린다고 하지 않고 흔들린다고 한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외손자는 업고 친손자는 걸리면서 업은 놈 발 시리다고 빨리 가자고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손자를 친손자보다 더 아끼는 모양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는 데는 3년이 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아는 데는 3일 걸린다. 이거 직장생활 할 때 유의해야 될 일입니다. 이슬을 맞으며 피는 나팔꽃이 있고 이슬을 맞으며 지는 달맞이 꽃이 있다. 뭐 그림이 그려지죠. 감사합니다. 이슬을 맞으며 피는 나팔꽃이 있고 이슬을 맞으며 지는 달맞이 꽃이 있다. 인간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 죽음은 같다. 가장 공평한 거죠. 죽음, 시간. 재벌이라고 뭐 하루가 48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정을 베는 칼은 없다. 주머니가 무거워지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지켜보는 가마솥은 더 넓게 끓는다. 뭐 빨리 좀 해달라고 재촉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키가 크나 작으나 하늘에 안 닿기는 마찬가지다. 한시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때 내가 왜 참았어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해서 원수가 되었냐 이렇게 후회하는 수가 있죠. 남자는 돈이 있으면 나쁘게 변하고 여자는 나쁘게 변하면 돈이 생긴다. 이건 중국 속담입니다. 이것도 여성 폄하입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계곡이 없는 산과 같다. 맨날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결점도 있고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해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뜻이 모양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행복은 떠난 후에야 빛을 낸다. 지금 그 순간이 행복한데 지나놓고 아 그때가 행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은.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한 해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영국 속담입니다. 비에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답니다. 바보, 어린 아이,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선맛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단맛도 모른다. 고생을 해야 즐길 줄도 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되기는 어렵지 않다. 아버지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버지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버지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이런 명언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언을 기록을 하면 됩니다. 기록을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또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나누어 가져. 그런 걸 나누어 가졌다가 한번 분위기가 딱딱할 때 한번 써먹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서 조갑제닷컴에 유머 코너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연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것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제가 쓴 명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분별력이 없으면 결혼을 한다. 이해력이 없으면 이혼한다. 기억력이 없으면 재혼한다. 이런 거를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적었더니 목사님께서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결혼한다.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없으면 재혼한다. 그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해력이 없으면 이혼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두 사람의 피해가 생깁니다. 이해력이 없으면 두 사람의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하다. 첫사랑이 잘 산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못 산다고 하면 가슴이 아프고 같이 살자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 뭐 그런 경험을 하시면 안 되겠죠. 무턱대고 이렇게 명언 속 명언을 한번 펼쳐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사랑의 10계명. 1. 계산하지 말 것. 2. 후회하지 말 것. 3.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 것. 4. 조건을 달지 말 것. 5. 다짐하지 말 것. 5. 기대하지 말 것. 7. 의심하지 말 것. 8. 비교하지 말 것. 9. 확인하지 말 것. 10. 운명에 맡길 것. 출전은 김대규 사랑과 인생의 아포리즘 중에서 정현수 선생이 뽑은 말입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좋은 말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10계명입니다. 계산하지 말 것. 후회하지 말 것.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 것. 조건을 달지 말 것. 다짐하지 말 것. 기대하지 말 것. 의심하지 말 것. 비교하지 말 것. 확인하지 말 것. 운명에 맡길 것. 운명에 맡긴다. 참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운명에 맡긴다. 기회 있는 대로 명언들을 모아서 유머와 함께 나누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